여러분 안녕하세요. 천영입니다. 자, 이제 음력 8월달 이제 추석 한가위가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명절 특집, 그리고 저번 앞서 영상 때 제가 인사말로 아주 짧게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가 제 영상 중에 보고 싶은 영상이 그 베스트 5 안에 몇 개가 있는데요. 이게 영상이 지금 없어져서 여러분들이 지금 되게 궁금하고 이거를 다시 리플레이 못한다고 하셔가지고, 그래서 다시 그때는 4개를 1, 7, 9, 10월생을 한꺼번에 이렇게 해드렸는데 그게 너무 길었나봐요. 길었어요. 그래서 1월생, 7월생 이렇게 두 생일을 짧고 요 2개를 좀 건너뛰어서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1월생, 7월생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무래도 약간 1월부터 12월 달까지의 생일 중에 어느 달이든 색깔이 없는 생일달은 없어요. 그리고 어떠한 생일달 하나만 가지고 어떻다 저떻다 이렇다 뭐하다 라고 결론을 짓기보다는 어떠한 묘한, 그리고 그런 기운을 타고 나 있는 그런 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1월부터 12월까지의 사람하고 똑같듯이 얘네들도 똑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1월생, 7월생을 먼저 좀 살펴볼 텐데 1월생을 사주를 가진 사람들은 그야말로 첫 번째 태어난 1월, 정월대보름도 1월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굉장히 아주 큰 기운을 가지고 있는데, 자, 1월생을 가진 사주들 중에서는 딱 두 부류가 있습니다. 자, 나랏밥을 먹는 사람이나 아니면 뭐 의사, 변호사, 판사, 아니면 사람들을 구해주는 경찰, 뭐 소방관 등등등등 이렇게 녹봉을 받는 사람들 제외, 이렇게 녹봉을 받는 사람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음력 정월에 태어난 사람들은 진짜 그 대보름의 어떤 기운을 가지고 태어나고 있어서 좀 사주가 높아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나라의 녹봉을 받지 아니한 자, 요 부류들 중에서는 정말 버라이어티 하기도 하고 인생의 어떤 역경, 사주가 높기 때문에 내 사주보다 높은 사람을 내 반려자, 아니면 내 사주를 눌러줄 수 있는 내 반려자이어야만이 내가 조금은 평탄하게 살아갈 수 있는데, 이 1월생이 가지고 있는 기운이 이렇게 높아버리면 내가 어느 날은 막 기운이 막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이렇게 감정의 어떤 패턴을 많이 타고 있는 게 또 1월달 특징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학식이 높고, 그리고 사업가, 그리고 밖에 나가서 동분서주를 해야 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섬겨야 되고, 입으로 떠들든 손으로 떠들든 뭐 발을 팔든 뭘 팔든 막 이렇게 움직여줘야 되는 사람들이 또 1월생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1월생 사주 중에는 그래도 뒤에서 누군가 부모가 자식을 빌든 자식이 부모를 빌든 뒤에서는 많이 조금 팔아줘라 빌어줘라 하는 생일들 중에서도 1월달부터 12월달 중에서는 베스트 첫 번째가 1월생이 가장 많이 있고요. 그리고 근데 단 1월생은 기복이 좀 많이 차이가 나요. 되면 잘 되고, 그리고 안 되면 너무 안 되는 이 중간의 개념이 없는 거죠. 그래서 1월달 중에서는 어떤 분이 있냐면 사업가도 사업가지만 학식으로 좀 높은 교수, 그리고 막 이렇게 스피치 막 많이 가리키고, 그리고 교육 쪽에서 연구, 그리고 학문 이쪽으로도 굉장히 높은 생일달을 가지고 있는 게 1월달입니다. 그래서 이 1월달이 가지고 있는 이 기질이 남다르기 때문에 막 내가 좀 사고 방식이 좀 높아요. 그리고 커요. 포부도 크고 야망도 커서 차라리 다른 외국에 나가서 사는 것도 1월달을 가지고 있는 본인은 그런 것도 괜찮아요. 네, 단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정월 1월 15일생이다. 만약에 1월 1일생이다. 1월 19일생이다 라고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사주팔자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라의 녹봉을 받지 아니한 자,
요 부류 안에서는 굉장히 좀 강한 기운을 가지고 태어나죠. 그래서 누군가가 나를 많이 컨트롤을 해줘야 하며, 그리고 안 보이는 조금 그런 방어막 보호벽을 좀 채워서 가야 되는 것이 자,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1월생들의 특징입니다. 자, 그 다음, 자, 우리 7월생을 가볼 텐데요. 자, 7월생 버라이어티 하죠. 자, 우리 7월에는 뭐가 있어요? 백중도 있고요. 7월 칠석도 있습니다. 자, 이제 7월생은 똑같아요. 1월, 7월, 9월, 10월생들 중에는 자, 나랏밥을 먹는 사람들은 그 왜 이 사람들은 제외하고 이 사람들을 얘기를 하냐면, 자, 나랏밥을 먹기까지의 과정, 그리고 녹관을 쓰기까지의 과정이 매우 힘들어요. 그 시간을 이겨내고, 그리고 그 역경을 이겨내고, 그 힘든 시간을 혼자서 버티고 인내하고 끈기, 혼자서 또 고뇌, 이런 것들을 계속 반복하면서 결국은 어떠한 나라 시험을 보면서 이뤄내죠.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하늘에서 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자, 이 사람이 아무리 사주가 좋지 아니하여도 나라에서는 나랏밥을 딱 먹는 순간 약간 판도라의 상자 안에 이 사주를 딱 봉해 놓은 것처럼 이 사람은 나라의 생을 하는 사람들이니 여기에 발생하는 사주의 기운은 일반적으로 흘러나오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차라리 나라를 뛰어넘어서 우리나라가 아닌 타국에서 살면 내가 한국에서 이 사주를 가지고 태어났다 하여도 이 사주의 기운이 나쁘잖아요. 근데 이 나쁜 기운을 가지고 외국을 가면 이 나쁜 기운이 같이 가지 않아요. 이 사주는 여기에 멈춰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새로운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주가 안 좋은 애들, 사주가 센 애들, 그리고 사주가 좀 버라이어티하다라고 느끼는 애들은 차라리 나라를 뛰어넘어서 다른 나라로 가서 살아라 하는 게 그거예요. 자, 여기에 속하지 아니한 자의 7월생 분들은 몸이 많이 약하게 타고나 있습니다. 그래서 음력 7월생 중에는 이상하게 사고, 병에, 그리고 희한하게도 몸에 칼을 많이 대거나 아니면 칼로 인한 시술, 흉터, 수술 자국이 많이 남아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몸으로 치는 부류가 있고요. 돈으로 치는 부류가 있고 사람으로 치는 부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네 번째는 둘 다 치는 부류가 있어요. 해도 이상하게 막 안 돼요. 그게 7월생이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7월생들은 태어날 때 어느 정도는 빌어서 낳았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 혼자 일상생활을 해야 나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버겁기 때문에 우리 같은 사람한테 팔아서 가주는 것이 이 사람들을 위한 굉장히 안전한 지름길이에요. 그리고 이 7월생의 두 번째는 많이 타요. 자, 이 많이 탄다라는 기준점의 첫 번째는 면역력이 약해요. 면역력이 약하면 좋은 기운도 같이 맞지만 안 좋은 기운도 똑같이 흡수를 되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7월생을 데리고 있는 부모, 자, 이 7월생이 집안에 있는 자식, 자, 요 사람을 기준으로 터도 잘 들어가야 되고, 첫 번째. 두 번째는, 자, 이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상갓집을 간다, 아니면 누군가 경조사를 가는 것도 이 친구를 중점으로 물어보고 가야 되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면역력이 너무 약해서 안 좋은 기운을 저 사람이 맞을 거 얘가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듣고 계시는 분들은 정확히 인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타고난 사주팔자의 힘이 인력으로 안 된다면 우리 같은 사람한테 어쨌든 팔고 가고 누군가 뒤에서 엄호를 해줘야지만 그런 안 좋은 기운을 차단하고 막아주고, 그리고 계속 도자기를 빗듯이 그냥 계속 다져야 되는 게 7월생들입니다. 그래서 7월생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말 사주가 약한데 나랏밥을 먹고 있어. 교육 쪽에, 아니면 공무원이거나 아니면 선생님, 아니면 유치원 교사, 아니면 뭐 그쪽에 관련돼 있으면 그나마 컴프라치를 시킬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유치원 교사까지만 공무원에 해당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많이 물어보시는데 어린이집 교사도 물론
공무원 해당이 되겠지만 많이 약해요. 많이 약하기 때문에 유치원 교사까지를 나랏밥을 먹는 공직자에 해당이 되는 거고, 그 이외에는 정확히 그 공무원의 개념을 두지 않는 부류가 딱 정해져 있어요. 자, 음력 7월생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체질적으로 많이 선천적으로 약하게 타고납니다. 그래서 타고날 때 7월생이 며칠이냐, 7월생에 몇 월 며칠, 이 일진하고도 많이 엇갈리기 때문에 7월생을 둔 부모님들은 그래도 우리 아이가 이상하게 많이 약하고, 그리고 희한하게도 이상하게 저렇게 약해서 병으로, 자꾸 질병으로 넘어졌다 올라갔다 오뚜기처럼 이런다든지, 아니면 이상하게 이 아이가 우리 아이가, 자, 이런 것들을 봐야 돼요. 자, 현실적으로 인정은 되지 않다만 눈에 보이지 않는 귀신은, 자, 이렇게 약한 애들한테 갑니다. 그래서 강한 사람한테는 침범을 할 수가 없어요. 약한 애들한테 자꾸 건드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보완을 해주는 현실적인 부분에서의 역할은 이 친구가 다 맞아버리기 때문에 터 잘 들어가야 되고, 5층 이하의 터는 가면 안 돼요. 그리고 1층은 더 안 되겠죠. 1층, 2층, 3층, 4층까지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5층 이상 15층 이하로 딱 유지를 해서 가는 걸 선호하고, 그리고 이 친구들을 7월생들은 양지가 바른 곳에서 움직여줘야만이 그 터의 영향을 덜 받고 기운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들이 가는 15층, 5층 이상 15층 이하로 가되 모든 층이 다 된다는 건 아니에요. 이 친구가 그 터를 수용할 수 있는 터인지를 궁합을 보고 들어가셔야 되기 때문에 오늘 영상을 잘 보셔서 제가 얘기를 하는 부분이 우리 가족한테 있는 것 같고 비슷해 라고 느끼셨는데 문제가 해결이 안 됐고 자꾸 뭔가가 안 좋게 이루어지는 일들이 일어난다면 그때는 전문가하고 상의를 해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자, 오늘은 1월생, 7월생 아주 디테일하게 그 부분들에 있어서 설명을 더 해달라는 분들이 많으셔서 오늘은 1월, 7월 준비했고 다음 영상 때 연이어서 9월생, 10월생 준비를 해서 여러분들 만나뵙겠습니다. 또 오늘 건강한 하루 보내시고 대박 나시길 바랄게요. 안녕히 계세요.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천영입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요. 네. 출생의 비밀. 네. 3월생, 5월생 준비했습니다. 네네네. 주제에 맞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지금 릴레이로 저번에 1, 7, 9, 10월생 했고, 그 다음에 2월생, 4월생, 생일달 출생의 비밀편 올라갔는데, 자, 오늘은 3월생, 5월생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 3월생을 하죠. 자, 이제 3월생들은 조금 여러 가지 빨라요. 그리고, 생기가 있고, 활력이 있는 그런 생일달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3월생 분들은 되게 영리해요. 영리하다는 건 머리 회전이 빠르다는 거예요. 머리 회전이 빨라서 본인이 가만히 아둔한 성격은 못 된다는 거죠. 못 되는데 영리하다 그러면 거기에 뒤에 오르는 단어는 민첩합니다. 되게 민첩하고, 그리고 본인 스스로가 자기 일에 있어서 내가 내 일에 표적을 만약에 딱 삼았다라고 한다면은 이 표적이 정확히 자기가 딱 점수에 맞는 선까지 가기 위해서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는 게 또 3월생 분들입니다. 근데 이 3월생 분들이 장점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 반면에 또 아이러니한 단점을 가지고 있는 게 뒷수습이 안 돼요. 뒷수습이 좀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추진력도 빠르고 진취적이기도 해요. 그리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스타트 선보다 굉장히 넓게 생각을 가지고 있는 또 생일달이 3월생 분들입니다. 또 이분들은 가만히 한자리에서 있는 직종보다는 좀 동분서주를 해야 되고, 또 본인들이 동서남북을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직종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들한테는 되게 안성맞춤에 대한 결과물이겠죠. 이분들은 밖을 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안에 있는 것보단 내가 동분서주를 해야 된다는 사주다 보니까 밖을 좋아하겠죠. 자, 그럼 밖을 좋아하게 되면
결국 거기 따라 있는 건 사람이에요. 사람들을 좋아해요. 만나는 거 좋아하고 얘기하는 거 좋아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 3월생들은 되게 막 자유스러워야 되는데 옆에 이성이나 반려자나 누군가가 이렇게 딱 속박을 하고 이렇게 있어서 이렇게 막 몇 시에 뭐 어디로 와야 되고 이런 거를 굉장히 구속받는 거를 굉장히 답답해해요. 그래서 3월생들을 곁에 둔 이 옆 사람들은 조금 뭐 놨다라든지 좀 피곤한 면은 있겠죠. 하지만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책임감이나 그리고 본인의 어떠한 열정이 굉장히 많이 있는 사람들에 속해 있기 때문에 3월생들을 한번 믿고 칭찬을 하고 아낌없이 계속 의지를 해주고 의문을 해주면 이 3월생들은 어떻게 해서든 칼을 들고 나가서 뭐라든 배워와요. 뭐라든 배워온다 이 말이에요. 자, 이래서 이 3월생들한테는 귀인복이라는 게 있어요. 인복이 부족하나 그 인복이 부족한 가운데 귀인복이 있어요. 사람을 많이 만나다 보니까 인복이 많기도 하겠지만 잃는 인복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내가 하는 일은 많아요. 그런데 그 하는 일이 많은데 모든 게 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게 또 3월생 분들의 한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밖에 나가서 남들에게 보여지는 나, 그 다음에 실질적인 집에서 보여지는 내가 너무 달라요. 그래서 밖에서 보여지는 나는 되게 호인이고 젠틀하고 신사적이기도 하면서 예의도 바르고 성실하고 모든 되게 그런 좋은 이미지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게 3월생들이에요. 자, 이래서 이분들은 33살까지 고생을 사서 한다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고생을 또 해야 되고 그래야 자수성가를 해서 결국은 본인이 이뤄내서 큰 성과를 이뤄냈다라는 게 이 3월생 안에 박혀있는 스토리 중에 하나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이분들은 결국은 자기가 이뤄낸 성장 끝에는 결과는 내가 그 큰 보상을 가지고 후년에는 그 덕으로 어쨌든 부위 어떤 하게 명성, 명예 이런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직군을 보자면 어떤 무역, 어떤 사업, 그다음에 영업 그리고 어떤 본인이 있어서의 계속 사람들을 컨트롤하고 어떤 스피치를 해줘가면서 이런 것들에 되게 탁월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통찰력이나 어떠한 눈을 보고 계속 굉장히 예리하다는 거예요. 예리하다 보니까 이분들은 거기에 걸맞게 이렇게 직군을 선택을 해주는 것이 좋고 그리고 이 3월생 분들을 가진 엄마가 만약에 보거나 아버지가 볼 때는 어렸을 때부터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재능과 어떤 자질을 계속 눈여겨봐 줘야 돼요. 그래서 발달이 되는 과정을 어떠한 손이나 어떤 여러 가지나 어떤 몸쓰임, 어떤 동작이나 아니면 이 친구가 동적을 가졌다든지 아니면 이 친구는 앉아서 계속 가만히 앉아서 해야 되는 그런 정적인 걸 요구를 한다든지를 세심히 살펴본 후에 그런 것들을 계속 성장을 하는 과정에서부터 발달을 시켜줘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부분이 자칫 골든타임을 놓쳐버리게 되면 결국은 얘가 가지고 있었던 그 사주에 아주 중요한 힘이 묵혀서 못 써버리기 때문에 이 부분을 나중에 써먹는다 하더라도 결국은 타임을 놓쳐서 결국은 그 나이 때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아무튼 어렸을 때에 이 자식을 가진 부모들은 빨리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은 거고 또 어느 정도 나이가 중간대 20대 중후반 정도에 들었다고 한다면 제가 하는 말들을 잘 귀 기울여 들으셔서 아마 본인의 이제 성장 궤도에 정확히 이제 플랜을 짜시고 거기에 있어서 발판을 밟고 올라가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월생을 이제 해볼 텐데요. 자, 5월생들은 사리 분별력이 굉장히 좀 어느 절도가 있다라 그래요. 그래서 5월생들은 굉장히 어떠한 결정을 할 때 있어서 생각이 많아요. 그리고 5월생들 같은 경우는 타협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5월생 같은 경우는 되게 말이 많고 따지는 거 싫어하고 이렇게 서로만 시끄러운 거를 굉장히 싫어해요. 결국 이 말은 평화주의자라는 거예요. 중립을 선호한다는 거죠. 그래서 5월생들은 막 어수선하고 산만하고 그러지 않아요. 대신 굉장히 감수성이 깊고 그리고 되게 섬세해요. 섬세하고
굉장히 자기만의 어떠한 생각을 많이 함으로써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떤 결정을 내릴 때도 되게 신중하게 하는 스타일이 5월생들입니다. 5월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딱 중간에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 우유부단한 것도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자질이나 마인드나 어떤 사상이 약간 박혀 있기 때문에 자, 이 부분을 잘 키워서 발달만 시켜주면 결국은 나중에는 어떤 지휘를 한다든지 아니면 사람들을 막 통솔을 하고 아니면 리더자로서 굉장히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는 것이 또 5월생들이 많아요. 그래서 5월생들에는 어떤 뭔가 앉아서 막 연구를 하고 또 아니면 검사 같은 그런 거 있죠. 막 이렇게 따지고 뭘 분별을 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 직종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 같은 경우는 공직자도 상당히 많이 있지만 이 공직자 등 중에서의 이 직군도 뭔가가 이렇게 어떤 끄집어내고 이렇게 분별을 해 가면서 어떠한 감사원들처럼 분명히 눈이나 어떠한 사리 분별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디테일하고 섬세하고 오묘하지만 굉장히 아주 통찰력이 있다고 하죠. 그게 5월생들에게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분들은 이성적인 면보다는 현실적인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막 감정에 치우쳐서 가시진 않아요. 근데 이 5월생들을 자, 이런 스토리를 가지기 과정까지의 굉장히 어떤 교육적인 환경, 거기에 있어서의 성장 과정에 있어서 어떤 부모의 어떤 심리, 어떤 자식하고의 어떤 마찰, 갈등 이런 것들을 계속 쌓아와서 여기까지 온다면 굉장히 큰 명예를 가진 이런 높은 관직에 있는 이 5월생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 부분에서 이 과정에서 살짝 엎으러진다든지 아니면 여기 타임을 놓쳤다라고 한다면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단점 중에 딱 하나가 나만의 세계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남들이 이해할 수 없는 세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조금 똑같은 사물을 보더라도 이 사람은 다른 사람 10명 중에 8명은 9명은 다 그 부분에서 동조를 하는데 이 사람은 동조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나만의 어떤 눈으로 생각으로 똑같은 사물을 봤는데 저 9사람 이외에 나는 그게 똑같이 보이지 않는 거죠. 이 부분이 여기서 잘못돼 버리면 굉장히 되게 집요한 자기만의 어떤 주장을 계속 설득하고 그거를 합리를 시키는 그런 성격으로 또 왜골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분은 이 5월생을 가진 사람들은 자, 이해를 할 수 있게 설득력이 굉장히 있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5월생들을 상대를 하려면 뭔가가 결말이 나오는 이 답이 1 더하기 1은 2야. 그러니까 그냥 이해해 라고가 아니라 1 더하기 1은 1인데 왜 2가 됐는지에 대해서 거기서 이론적인 그 부분에 있어서 과정이 이렇고 그리고 2 더하기 2가 4가 되는데 2 곱하기 2는 2 곱하기 2 더하기 2도 4인데 2는 4 곱하기 2가 더하기가 되고 이거를 계속 순차적으로 아주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게 설명이 안 되면 혼자서 이 설명이 안 되는 거를 혼자서 계속 생각하다 보니까 머리가 아파요. 그래서 이 5월생 분들은 잘만 구슬리면 굉장히 높은 관직, 높은 지위 그리고 어떤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밑에 많은 무리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지휘를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지도자 같은 그런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게 또 5월생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5월생들은 약간 아까도 그랬지만 더하지도 덜하지도 않는 딱 중간 생일에 가지고 있다 보니까는 조금은 우유부단한 면 되게 큰 일에 내가 방패막이처럼 상남자처럼 됐어. 내가 책임질게. 이런 면은 좀 없어요. 이런 면은 좀 없다 보니까 좀 약간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뭐 이렇게도 맞는 것 같고 저렇게도 맞는 것 같은 그런 표현 방법을 하거든요. 하지만 그것만 빼놓고는 굉장히 어떤 일에 대해서는 본인이 어떤 사고관이나 여러 사람들에게 있어서 뒤에서 어떤 뭔가를 계획하고 짜고 커리큘럼에서 시스템적인 그런 공부에 의해서 방침에 의해서 일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아주 최고의 사주라는 거를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뭐 솔직히 중립의 입장에서 중용의 자세를 지키는 건 좋지만 그래도 어떤 본인 나름대로의 어떤 사고관 자체가 시끄러운 거 싫고 타협하는 거 좋아하고 평화적인 거 좋아한다는 게 가장 좋은 건데, 그리고 5월생 같은 경우는 약간 백치미 같은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남들이 이성적인 부분에서 남녀 관계를 두고 봤을 때 여자예요. 근데 5월생이 남자인데 근데 5월생이 여자한테 이렇게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막 이렇게 세심하게 관찰을 해가면서 이렇게 센스 있게 좀 움직여줘야 되는데 약간 센스가 조금 부족한 게 또 5월생 분들 중에 있어요. 그런데 이 분들은 몰라서 못하는 거예요. 몰라서 못하다 보니까 약간 얼빵한 그런 넋 빠진 그런 행동을 할 때가 있고, 근데 자, 이분들을 가진 여자친구나 부인들은 알려줘야 되겠죠. 알려줘야 돼요. 이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거야. 그리고 이분들한테는 지시어, 명령어 이런 거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또 한자존심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안 해요. 청개구리처럼 튕겨 나가겠죠. 그래서 설명을 해줘야 돼요. 평화적으로. 이거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건 이렇게 해주면 안 될까? 이렇게 해, 저렇게 해가 아니고 이렇게 해주면 안 될까? 근데 나 이거 솔직히 많이 서운했어. 근데 그렇게 하면 좋은 거잖아. 이렇게 하면은 다 받아들여요. 모든 걸 다 수용하고 수긍을 하는데, 조금 빈정상하게 말을 한다? 나를 가리키려고 든다? 나한테 뭔가 지시어적인 얘기를 한다 그러면 이분들은 알고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5월생이 한번 꼬라지가 나면 하늘도 못 말린다는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튼 오늘은 3월생, 5월생 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5월생 분들도 그렇고 3월생 분들도 그렇고 각자의 생일 달이 가지고 있는 특징, 그리고 어떤 기운, 그리고 본인의 가지고 있는 어떤 특성, 이런 것들이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오늘 잘 들어보시고 본인에 맞게 그런 것들을 조절을 해서, 그리고 내년 개묘년이 되는 해에는 분명한 어떠한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런 변화를 내 것으로 만들어서 좋은 기운을 맞닥뜨려서 아무튼 개묘년 한 해는 대박 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준비했고 또 다음 영상 때 나머지 생일달 준비해서 올려보도록 하죠. 오늘 아무튼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안녕히 계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천양입니다. 네, 오늘은 네. 출생의 비밀, 네. 2월생, 네. 4월생에 대해서 얘기해볼게요. 네네네네. 주제에 맞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예전에 그 1월, 7월, 9월, 10월생들의 비밀 올려드렸는데 나머지 생일 분들이 하도 저한테 컴플레인을 거셔서 왜 우리는 안 해주세요 라고 하시길래 제가 다른 거 제껴두고 자, 이 생일달을 먼저 해드리고자 준비를 했습니다. 2월생, 4월생, 오늘은 이렇게 두 생일달을 할 텐데요. 첫 번째 2월생인데요. 2월생들은요, 대체적으로 이 자기만의 세계관이 있어요. 그래서 좀 섬세하죠. 그리고 예민하기도 합니다. 자기만의 세계가 있는 사람은 뭔가 이렇게 막 표출을 해서 풀어내기보다는 뭔가 이렇게 좀 담아둬요. 담아두는데 이거를 빨리 풀어헤친다면 본인들도 힘들진 않을 텐데, 그런 것들을 이제 먹기만 하고 뱉지는 못하다 보니까 누가 힘드냐면 본인들만 힘든 거예요. 그래서 본인들이 좀 나름대로는 이게 남들에게 비춰지는 나, 그 다음에 오롯이 나, 이렇게 왔다 갔다 이거를 컨트롤하는 본인 자신이 굉장히 힘들다라는 게 2월생입니다. 자, 그리고 자, 이 2월생들은 또 귀가 얇아요. 얇다 보니까 이렇게 안 듣는 척을 해도요. 이렇게 안 듣는 척을 해도 이렇게 멘탈이 이렇게 강하지를 못하다 보니 안 듣는 척을 해도 이렇게 속으로 담아둬요. 담아두고 이게 멘탈이 자꾸 붕괴가 되는데, 이 멘탈이 붕괴가 될 때 이게 치유를 하는 이 속도가 늦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자기만의 어떤 방어적인 것들을 자꾸 쌓아둘 텐데, 어떠한 그런 특수한 목적을 가진 직업이라든지 아니면 눈이 발달됐다, 귀가 발달됐다, 뭐 손을 발달시킨다, 이렇게 해서 좀 그런 것들을 하시는 것이 가장 이 사람들한테는 적합한 직업을 가지는 것이 가장 좋고요. 그 다음에 이 친구들은요, 약간 어렸을 때인 거죠. 유년 시절이라기보다는 30대, 그러니까 20대 후반부터 30대 후반, 40대 초반까지 43살, 2살까지는 좀
고생을 해야 돼요. 고생을 해서 뭔가가 또 이렇게 막 자수성가를 하는 그런 사주는 또 아니에요. 되게 탄탄히 체계적으로 계속 일탈을 하는데도 의외로 막 이렇게 모험을 하는 그런 성향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지켜나가면서 가다 보니 한 단계, 한 단계,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니까 시간은 많이 걸리죠. 되게 지치기도 하겠고 그래도 갑니다. 왜? 은근히 또 집요한 게 있어요. 2월생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갖추다 보니 내가 어떠한 성공을 해야 되는 시기 그리고 자수성가를 했을 때 그것이 도드라지게 펼쳐지는 그 해가 한 45살 이후부터는 약간 대운의 길에 들어설 수 있다라는 게 2월생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이고요. 그 다음에 포부도 있어요. 자, 야망도 있고요. 근데 자, 이 포부하고 야망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자, 이 친구들이 막 이거를 사람들을 계산적으로 밟고 나만을 갖추기 위해서 막 이걸 밀고 당기고 하는 그런 기술적인 거는 솔직히 약하게 태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그렇게 하고 싶기는 하지만 뭔가 그렇게 하기에는 내 성격상 내 어떠한 뭔가 체질상 그리고 남들한테 비춰지는 그런 것 이목을 되게 중요시하는 또 생일달이 2월생이기 때문에 되게 하고 싶기는 해도 주저하죠. 주저하다 보니까 느린 거예요. 느려도 합니다. 왜? 오기도 있어요. 근성도 있고요. 그런데 자, 요런 생일을 가진 2월생은 선천적으로 이렇게 체력이 좀 약하게 타고났기 때문에 애초에 이 친구들의 발달을 좀 해주려면 어렸을 때 뭐 운동을 시키든 아니면 특기 생으로든 뭔가가 예체능으로서의 하나를 발달을 시켜주는 것도 상당히 좋고 그리고 2월생이 타고나 있는 거는 되게 예리함이라는 거예요. 어떠한 분석 통찰 이런 것들을 타고나 아까 섬세하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섬세함을 타고난 사람은 어떤 직업의 특성상 아까도 얘기했지만 눈, 귀, 손 이렇게 섬세함을 요하는 이런 직업이 가장 잘 도드라지게 맞고 그리고 이 사람들 같은 경우는 나랏밥을 먹고 공무원을 하고 공직에 있고 이런 사람들이여만이 조금 잘 어울리겠죠. 그래서 2월생 같은 경우는 되게 섬세하게 주의 깊게 잘 살펴봐줘야 되고 그리고 멘탈이 유리할 같기 때문에 어떠한 너무 이 사람보다 상대가 너무 저 사람을 잘 파악을 한다면 말하는 거나 아니면 저 사람은 내가 막 이렇게 여기가 간지럽고 저기가 막 가렵고 싶어도 막 그런 얘기를 막 이렇게 서슴없이 그렇게 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좀 조화롭게 컨트롤할 수 있는 상대만 잘 만난다면 뭔가가 그런 부부관계든 이성적이든 여러 가지 사회관계든 대인관계든 원만하게 잘 이루어져 갈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4월생이에요. 자, 이 4월생들은 굉장히 커리큘럼이죠. 어떤 되게 시스템적인 이런 것들을 잘 적응하는 이 적응력이 굉장히 빠른데 자, 이 적응력이 빠를 때는 딱 하나 자기한테 관심도가 있어야 적응력이 빠른 생일이 4월생입니다. 자, 이 4월생의 단점은 굉장히 허황된 생각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자기의 자신을 알고 그 자기의 자신을 알고 그만큼의 딱 선에 맞게 움직여줘야 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선은 여기인데 그럼 여기서 저쪽 하늘 끝까지 너무 봐요. 그럼 여기서 저기를 올라갈 땐 한 번에 올라갈 수는 없단 말이죠. 그럼 뭔가가 단계적으로 절차를 밟아야 되고 과정도 있어야 되며 이게 있어야 되는데 귀찮아요. 그리고 너무 지치고 거기까지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시간적인 소모 막 이런 것들이 생각을 하니까 싫은 거예요. 그래서 허황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이 4월생 중에 하나인데 단점이라고 하는 건데 자, 요것만 잘 컨트롤만 해주면 굉장히 요 판단 상황 이런 분석 이런 것들이 빨라서 이런 것들이 좀 커지게 하면 나름대로 내가 펼쳐낼 수 있는 역량이 많은 게 또 4월생이거든요. 자, 이것 때문에 재물에 눈에 번쩍 띄면 자칫 내가 허황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기운이 아무래도 4월생들에게 분포가 되어 있는데 여기서 뭔가를 어떤 지식이든 누군가에게든 뭔가를 들었어. 근데 재물에 눈이 띄인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에 굉장히 빨려 들어가는 속도가 빠른 게 또 4월생이에요. 그럼 여기서는 누구 얘기를 막 경청을 해줘야 되는데
여기에 빠져 있다 보니까 안 들려요. 안 들리고 그냥 여기만 가요. 자, 그럼 어떻게 되느냐? 풍비박살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나중에는 사월생들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는 나중에 재물탕진, 아니면 사업을 해서 말아먹고, 사업을 해서 말아먹었는데 또 사업, 거기에 꿈을 접지 못하고 또 시작을 해서 또 막, 이런 것들이 사월생들 중에 아마 덜어 많이 있어요. 자, 그리고 자, 이 사월생들은 어떠한 자기가 좌절을 하거나 아니면 내가 코너에 몰려서 한번 찌그러졌어요. 한번 꼬꾸라졌죠. 한번 꼬꾸라졌는데, 자, 여기에서 꼬꾸라진 것도 좀 열받아 죽겠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좌절, 어떤 분노, 그리고 어떠한 막 열받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이거를 옆에서의 환경, 가족, 사람, 지인, 누군가가 계속 도움을 주고 응원해주고 계속 이렇게 좋은 긍정적인 효과를 불어넣어 줘야지만이 그래도 끌어올리는 그 힘이 있을 텐데, 여기에 자꾸 옆에서 이 사람을 몰아세우는 그런 말이나 한다면 이 사람은 자꾸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나와요.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되게 컨트롤하기 쉬운 것도 사월생이지만 굉장히 자칫 요만큼의 리스크와 어떤 기스가 나버리면 끌어당기는 힘이 힘든 것도 사월생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월생을 반드시 정확히 아침에 눈 떠서 저녁까지 퇴근을 해서 정확히 거기에 맞게 걸맞게 월급이 제대로 따박따박 나오는 그런 직장에서 그냥 박아놓고 계속 퇴직을 할 때까지 계속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이 사람을 가지고 있는 게 부모복도 약하고 형제복도 약하고 이런 기운을 가지고 타고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자꾸 외로워요. 고독하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쓸쓸해져요. 그러다 보는데 자, 여기서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 어떤 부류는 이거를 긍정적으로 이겨내고 거기에 있어서 걸맞게 움직여지면서 뭔가 나는 그래도 이런 부분은 없어도 다른 거는 잘하잖아 하고 자기만을 자꾸 좋은 쪽으로 승화시키면서 하는 부류와, 또 요 세 가지를 가지고 있다 하여서 그래 나는 뭐 어쩔 수 없이 맨날 술에 의존하고 방탕한 생활을 하며 한량짓을 하고 이러다 보면 발전되는 속도가 너무 늦기 때문에 이쪽에 치우쳐져 있는 사람은 끌어올리는 것도 굉장히 많은 시간을 소비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 게 또 사월생들입니다.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향 중 자연스러운 영혼이기 때문에 동분서주를 하는 그런 직업도 굉장히 잘 맞고, 그리고 내가 구속받고, 그리고 내가 누군가에게 계속 속박당하는 잔소리를 듣고 가는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자기만의 전문적인 그런 직업으로 이쪽 갔다 저쪽 갔다 프리랜서까지 자유롭게 일을 하는 것도 너무 잘 어울리고, 그리고 너무 누군가에게 얽매여서 매일매일을 똑같은 패턴의 톱니바퀴처럼 일을 해서 똑같이 돌아가는 이 패턴이 당연한 거거든요. 이렇게 현실에 그게 당연한 건데 이 사람들한테는 그게 썩 당연하진 않아요. 단지 이 사월생 중에서 나랏밥, 의사, 공무원, 경찰, 뭐 소방관, 뭐 이렇게 그 공직에서 녹봉을 받고 있는 자는 해당이 덜 되겠죠. 근데 이 관계가 아닌 요 부류의 사람은 내가 얘기하는 이 부분이 정확히 들어있기 때문에 이 관계에 어떤 관찰, 그리고 이런 대인관계에 있어서는 정확히 분석을 잘해서 이 사람을 좀 만들어야 될 필요성은 있어 보입니다. 자, 그리고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누군가에게 팔아줘서 이 사람이 원래 가지고 있는 성향이 소리가 잘 나기 때문에 소리가 잘 나고 깨지고 부셔지고, 그리고 그 소리로 인해서 분열이 되고 금이 가고 이렇기 때문에 자, 이거를 방지를 하려면 우리 같은 사람에게 팔아줘야 돼요. 팔아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안 좋은 운을 분산시키는 효과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무속인이 대신 이 사람의 기운을 끌어당기고 와서 이 사람이 소리를 내기 전에 이 무속인이 대신 그러니까 칼이든 뭐든 지지고 볶고 깨트리고 해서 소리를 대신 내주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한테 갈 거 미리 무속인한테 한번 치고 돌아오게 되면 좀 약해지겠죠.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이 사월생들은 홀수 나이보다
짝수 나이 때를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짝수 나이 때는 그냥 앞으로 뒤로 넘어졌는데도 코가 깨지는 그런 형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보완하시고, 그리고 이 4월생들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기운이나 여러 가지가 조금 오묘하다, 그리고 뭔가 범상치 않고, 그리고 자꾸 발전되는 속도가 늦고, 자꾸 정체 구간에서 뭔가 본인도 힘들고 여러 사람으로 힘들고 가족도 같이 힘들다라고 느끼신다면, 이 부분은 전문가하고 상의를 해서 왜, 어떤 원인인지, 그리고 무엇 때문에 이러는 건지, 그리고 어디서부터 유년 시절인지 그걸 정확히 분석해서 이 분들을 조금 해소시켜야 될 필요성은 있고, 그리고 4월생 같은 경우도 굉장히 천재 아니면 바보인 것처럼 내가 정말 본인이 마음에 드는 그 분야에 있어서만큼은 되게 도드라지게 잘해요. 그리고 칭찬을 많이 해줘야 돼요. 칭찬을 많이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근데 유독 대한민국 사람들이 칭찬을 좀 많이 안 해주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을 컨트롤 하려면 조금 복잡 미묘하고 되게 힘든 케이스들이지만 그래도 잘만 해놓으면 그래도 남들보다 더 열심히 열정을 가지고, 그리고 그 분야에서만큼은 남들보다 더 뛰어나게 움직일 수 있는 또 생일이 4월생들입니다. 자, 아무튼 오늘 2월생, 4월생들에 대해서 그것이 알고 싶다 편을 찍었고, 또 우리 다음 나머지 생들 준비해서 여러분들하고 소통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전영입니다. 이번 시간도요. 네. 출생의 비밀. 네. 6월, 네. 8월생 준비했거든요. 네네네. 주제에 맞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자, 우리 6월생 분들은 오늘 설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되게 지혜롭다고 하죠. 그리고 6월생 분들이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상황 판단을 종결을 할 때 굉장한 결단력이라는 게 딱 있어요. 그리고 6월생 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되게 조금은 어떠한 패턴 변화, 그런 감정의 어떤 변화, 변동,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타고 있다라고 하는 게 6월생 분들인데요. 그래서 6월생 분들은 물리학자라든지 아니면 어떤 뭔가를 분석을 해서 그 분석한 결과를 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프로파일러들 중에 그 프로파일러는 되게 섬세한 직업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공직이긴 하지만, 근데 그 프로파일러를 아무나 하진 않은데 거기에 6월생들이 좀 많이 있는 걸로 알아요. 근데 이 6월생 중에서 이분이 가지고 있는 좋은 것 중에 하나는 아주 정확히 남들이 모르는 깊숙이 파고드는 아주 굉장한 조그만 건데도 디테일한 섬세함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섬세함을 어렸을 때부터 어떤 타고난 어떤 성향이나 이런 것들을 집중 분석해서 막 이렇게 해주면 되게 우리나라에서도 고위 관리직 아니면 어떤 나랏밥을 먹는 중에서도 굉장히 급수가 높은 이런 데 있어야 될 만큼의 요런 6월달이 가지고 있는 기운이 굉장히 큰데, 자, 여기서 이제 장점도 장점이지만 이제 단점을 이제 볼 텐데요. 이 6월생들이 욱하는 기질이 있어요. 욱하는 기질은 누구나 다 있지만 특히 이 6월생 분들 중에 하나는 감정의 패턴 변화가 굉장히 심하다 보니까 거기에 성격이 급한 사람이 더러 6월생 안에 존재를 만약에 한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조금만 가면 돼요. 내가 조금만 가면은 이제 고지를 딱 보고 거기를 넘으면 이제 성공을 하는데, 딱 거기까지 가기 전에 뭔가가 어떤 사람으로 인한 아니면 어떤 무언가로 인한 어떤 부적절한 무언가로 인해서 장애가 탁 들어와서 내 심기가 이제 불편해지잖아요. 그러면은 확 뒤집을 수 있는 성격도 6월생 분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자, 6월생 분들은 대인관계 상충살이라는 게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사람하고의 어떤 화합, 어떤 융합, 이런 조화로움을 요 세 가지를 뜻할 때 굉장히 주장이 강하다는 거예요. 강해서 그런 것들을 나중에 성인이 되었을 때 이것을 혼자서 컨트롤하고 모든 것들을 좀 중재를 시키고 자중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이 유년기 시절을 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6월생 분들 중에는 내가
재능은 굉장히 많아요. 자질도 되게 많고. 그러니까는 여러모로 감초 역할을 할 수 있을 정도, 그보다 더 뛰어나면 뛰어나겠지만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한번 나태함이 들어오면 안 해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그리고 되게 이분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유년 시절이나 아니면 어렸을 때 성장 과정 중 내가 어떤 가정에 의한 불화, 그리고 어떤 부모에 의한 상처, 아니면 어떤 무언가로 의한 트라우마가 발생이 되었다. 자, 그러면 이 트라우마나 상처를 치유를 하고 회복을 시키는 데 있어서 오래 걸려요. 오래 걸리다 보니까 이 사람 옆에서 주위에 어떤 가족이나 지인이나 누구든 뭔가를 계속 섬세하게 들여다보고 끄집어주고 얘기하고 컨트롤 해주고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을 만약에 방치를 한다, 방목을 한다, 아니면 부재로 인한 무언가를 컨트롤하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자, 이것이 점점 커져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어떠한 공격성, 그리고 난폭함, 그리고 굉장히 되게 계획적이라는 게 이 6월생들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어렸을 때에 있어서 환경적인 어떤 변화에 굉장히 감수성이 발달이 되고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 6월생들은 눈치가 굉장히 빠르거든요. 눈치가 굉장히 빠른데 다른 사람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멀리 내다볼 수 있는 그런 것도 가지고 있는 게 6월생들입니다. 물론 1월달부터 12월달까지가 누구나 다 그런 가지고는 있지만 유달리 이 6월생들이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눈치도 상당히 빠르고 그리고 넓은 해안을 가지고 있다라는 게 6월생 분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어떠한 뭔가를 어떤 이룩하고자 직군을 살펴본다면 어떤 나라의 녹봉을 받는 녹관을 쓰는 이런 직종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경찰, 아니면 아까도 잠깐 얘기했던 어떤 프로파일러, 아니면 범죄 연구, 아니면 그런 분들을 심층 분석을 하는 디테일한 어떤 굉장히 섬세하게 요하는 직군, 이런 것들이 상당히 잘 맞는다고 해요. 그래서 6월달들이 가지고 있는 기운 중에서는 살아갈 때의 삼재, 그다음에 아홉수, 요 부분을 많이 탈 것이기 때문에, 자, 요런 생일을 가진 사람들은 조금 어떤 절이든 아니면 일반임을 가지지 않은 사람들에게 그 사람을 사주를 주어서 이 사람이 좀 약간 부모든 누군가를 봤을 때 약간 조금은 남다르다, 아니면 기운이 조금은 컨트롤 해줘야 될 것 같다, 조금 이상하다, 좀 부적절하다, 좀 걱정된다, 우려된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의 기운을 좀 분시켜줘야 될 필요성은 있습니다. 되게 머리가 많이 좋아요. 근데 머리가 영리하다, 어떤 스마트하다, 이런 거를 뛰어넘어서 되게 지능적일 수도 있고 되게 어떤 계획적일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섬세하게 분석 능력이 굉장히 탁월하기 때문에 이런 6월생들하고 만약에 이성적인 부분에서 교류를 하고 만남을 가진다라고 했을 땐 6월생들이 모를 거라 생각하고 어떤 무언가를 저지르면 안 돼요. 왜냐하면 알고도 모른 척 굉장히 포커페이스를 할 수 있는 것도 6월생 분들이고, 또 그 6월생은 분명히 이런 사람은 아니기에 분명히 내가 하는 거를 분명 모를 거야 했는데 되게 천진난만한 표정을 지으면서 알 거 다 안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 이 사람은 알면서 모르는 척을 해주는 이유가 결국은 어떤 끝에 어떤 나머지의 요만큼이라도 끝까지 자기 눈으로 확인을 해야 되는 그것을, 스토리를 정확히 가지고 있는 그 분석을 가지고자 하는 그 성격이라는 패턴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6월생들을 만나는 남자 아니면 다른 2월생 반대의 여자들은 이런 부분을 상당히 조심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게, 이거는 노파심의 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잘 판단을 잘 하셔서, 그리고 물론 성인이 되셔서 들으시면 조금 아무래도 좋은 얘기보다는 좀 우려되고 좀 걱정이 되고 또 지적을 했던 부분이 많이 있지만, 이 부분은 얼마든지 고쳐나갈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 고쳐나가는 시간의 패턴이 좀 여러 가지에 너무 다갈래로 광범위하게
펼쳐져 있고, 그리고 너무 이것을 치유한다고 해도 단기간에 이렇게 번개불에 콩볶아 먹듯이 고쳐지지는 않을 것이니 어렸을 때부터 이런 부분은 조절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잘 판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8월생으로 가죠. 자, 우리 8월생 분들은 되게 활발하고 굉장히 이리저리 옮겨 다니면서 굉장히 본인도 활동적이고 동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지만 완고해요. 고지식해요. 외골수적인 성향을 또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자, 8월생들이 가지고 있는 기질 중에 하나가 허세도 있어요. 허세도 있고 내가 잘해요. 남들보다 되게 잘한다는 걸 알아요. 근데 이 남들보다 잘한다는 걸 알을 때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여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의외로 또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이렇게 막 높이는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주위에 또 사람은 엄청 많아요. 엄청 많은 이유가 이 사람들은 또 사람이랑 즐기는 거 좋아하고 밖에 나가서 막 어울리는 거 좋아하고 그리고 너도 나도 마음은 되게 약하고 인정 많고 그러다 보니까 막 강하게 싹둑 잘라도 뒤돌아서면 막 걱정하는 그런 스타일이다. 츤데레 같은 스타일 있잖아요. 그런 스타일이 또 8월생 분들에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의 최대 우려는 고집이에요. 자, 이 고집을 어느 정도 경청을 하면서 이렇게 꺾고 하는 이걸 알려주고 계속 지속적으로 부분을 컨트롤 해야 되는데 자, 이 분들은 이 고집을 한번 꺾을 때 꺾어야지 하면서 안 꺾어요. 그러다가 결국은 나중에 무언가로 하여금 꺾어지죠. 꺾어지면서도 그 꺾어질 때의 결과를 꼭 봐야 눈으로 꼭 확인을 해야 직성이 풀리는 게 또 8월생 분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자, 이 8월생 같은 경우는 본인이 본인을 볶는 거예요. 본인이 아주 조금만 각도를 바꾸면 되는데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안 해요. 그래서 이분들 8월생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잦은 재능과 잔재주도 많고 그리고 막 남들이 좋아하기도 하고 그런 부분의 어떤 성격과 그런 것들 젠틀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상당히 좋아하거든요. 하지만 자, 이 사람들은 약간 외국물을 먹어야 될 만큼 사주가 비범하다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차라리 외국에서 자라고 외국에서 성장하고 외국에서 자사수성가를 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습니다. 초년, 중년 때는 아주 버라이어티한 일들을 겪게 되지만 결국은 중년이 지난 이후부터는 조금 이제 뭐 태평한다든지 아니면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인복 그리고 재물복 그리고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좀 횡재복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말년의 기운은 상당히 좋다라고 나옵니다. 단지 이 8월생 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는 어렸을 때에 선천적으로 질병이 많이 약할 수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어렸을 때 수술을 했다라든지 병원에 입원했다라든가 많이 아팠다라든지 8월생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선천적으로 타고난 몸이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계속 아니면은 뭐 피를 내는 운동을 한다라든가 아니면 그런 걸로 액땜을 쳐가지고 계속 삶을 유지를 해온다라든지 아니면 계속 좋은 보약을 갖다가 먹여가지고 몸을 만들어줘야 될 필요성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운 중에 제일 좋은 건 나라를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직군을 가지는 것도 굉장히 좋고 그리고 운동선수 아니면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서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안녕히 가세요를 외쳐야 되는 그런 직군을 가지고 있고 사업을 하는 것도 상당히 좋아요. 왜냐면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만의 어떠한 그 프라이드가 굉장히 있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발달시켜서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각자의 어떠한 프로모션이죠. 본인의 어떤 프로모션을 본인이 넓게 퍼뜨려 주려면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이것을 부모가 보고 컨트롤 해주고 좌지우지하면서 이것을 체계적으로 가야 될 필요성은 있다는 거예요. 자, 8월생 같은 경우는 의리가 굉장히 좋아요. 의협심이 뛰어나죠. 그러다 보니까 주위에 친구들도 굉장히 많이 있는 편이에요. 하나
동거래를 하면 안 돼요. 자, 이 사람들이 동거래를 만약에 할 때는 반드시 끊고 맺음이 정확해야 되는 성격이라면 괜찮은데, 자, 이분들은 잔정이 많다 그랬잖아요. 오지랖은 넓어요. 그러니까는 주고 나서 받아야 되는데, 주고 나서 실속 있게 받아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같은 친구라고 할지라도 비즈니스 파트너 무슨 파트너를 하더라도 돈거래를 하는 것은 삼가하는 것이 좋다. 43살까지는 돈거래를 하는 것은 삼가하는 것이 가장 좋을 듯 합니다. 자, 오늘은 6월생, 8월생에 대해서 어떤 성향, 그리고 어떤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마인드, 그리고 어떤 특성 이런 것을 살펴보았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준비를 했습니다. 저 다음 영상 남아있는 우리 11월 12일생 분들 영상 준비해서 여러분들과 한번 소통을 나눠보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십시오.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천영입니다. 오늘도 대박 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앞서 영상에서 1월생, 7월생을 준비를 해드렸는데요. 자, 오늘은 나머지 9월생, 10월생 좀 쏙쏙쏙 디테일하게 더 중요한 부분만 알려드리고자 하는 것이니까 잘 들어보시고, 이 각자의 생일분들은 이제 주의할 거 주의하고, 그리고 이제 지켜야 될 건 지켜 나가셔서 아무튼 건강하시고 가만서성 꿈꾸길 바라겠습니다. 자, 9월달을 해볼 텐데요. 자, 9월달 역시 참 범상치가 않습니다. 두 번째는 비범한 사주다. 자, 세 번째는 참 눈물이 많았다. 네 번째 부모복, 자식복 이런 복이 너무 좀 과하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여기서 분류가 되는 건 뭐 나랏밥을 먹느냐, 나랏밥을 먹지 않느냐. 그리고 자, 쇠를 이용해서 어떠한 뭔가를 막 살리고 있는 사람, 뭐 동물치료사, 아니면 막 미용사. 자, 미용사도 어찌됐든 자, 이렇게 쇠를 가위가 쇠잖아요. 근데 자, 1, 7, 9, 10월생들 중에 이렇게 미용사들은 이상하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컴프레치를 100% 중에 50%는 맞을 수 있어요. 그래서 50%는 예방을 하는 효과가 미용사들은 자, 자기가 맞을 거, 자기가 액땜을 쳐서 가위로 남의 머리 자르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괜찮아요. 두 번째는 또 쇠에 험한 일을 해서 액땜을 칠 수 있는 자, 그나마 컴프러치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 막 철강, 그리고 막 용접, 그리고 막 이 쇠를 다룸으로 인해서 내 몸에 상처가 나고 흉이 생길 수 있고, 이로 하여금 액땜을 쳐서 나가기 때문에 자, 이런 직업을 가진 어떠한 특목자라고 해서 특수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이 자기 사주가 자꾸 치기 때문에 그쪽으로 방향을 쏟아서 액땜을 치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 우리 9월생 분들은 약간 비범한 사주라 그래서 묘해요, 기운이. 그래도 감정 기복의 컨트롤을 두 가지의 양상으로 나눌 수 있어요. 내가 아닌 다중인격성적인 나일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 어때요? 이런 우리 같은 기운들도 많이 있는 생일들 중에 9월생이 가장 많이 있습니다. 근데 자, 이 9월생은 현재의 나와 과거의 나를 비교했을 때 참 순탄치 않은 삶을 와요. 그러다 보니 눈물이 많고 눈물이 마를 날이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있어서 두 번째는 인복이 약해요. 근데 단 사람을 상대를 해야 되는데 사람 복이 적어요. 그러면 참 이거 인생 기구하잖아요.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이 부분은 사람을 상대를 해야 되는데 사람의 넌덜머리가 나서 내가 그 사람을 잘라버리면 어떠한 내 인생의 발전이 안 되고 자꾸 정체 구간의 현상을 빚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이 부분을 슬기롭게 현명하게 이겨내고 극복을 해야만이 본인이 더 악한 삶을 살지 않는 지름길이라는 걸 알려드리는 거고, 그리고 9월생 중에 하나는 정말 죽다 살아나기를 반복한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9월생일 중에는 우리 같은 이렇게 동종업계에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그래요. 그래서 9월생 같은 경우는 참 버라이어티한 백과사전급의 인생을 살았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죠. 그런데 여기서
딱 두 가지의 삶이 있어요. 그거를 이겨내서 성공하는 자. 근데 그것을 못 이겨내서 항상 그 속에서 허우적거려서 우물한 개구리처럼 살아가는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이 부분에 있어서 성공을 한 자는 그 너무 힘든 삶을 이겨내서 여기까지 왔으니 거기에 대한 루트를 알고 방식을 알고 이겨내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겠죠. 근데 이쪽에 있는 사람은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의 문제점은 반드시 있는 거예요. 단 여기서 이제 구출을 해줄, 요 구제를 해줄 사람을 찾아야 되는데 이 구제를 해줄 사람이 없었죠. 왜? 사람한테 뒤고 그리고 믿었더니 믿는 독에 발등 찍혀. 저 사람한테 나 몸 주고 마음 주고 다 주고 했더니 뒤통수 맞고 다 이러니 결국은 사람도 내 사람이 될 수 없었기 때문에 항상 그 틀 안에서만 살 수밖에 없었던 건데, 자, 여기서 구제를 해줄 사람은 비현실적인 기운을 가지되 일반적인 기운을 가지지 아니한 자, 그러니까 멘토, 저 같은 사람을 앞세워서 방패막이를 해줘야 되고, 그리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환경과 어떠한 노력, 정성, 사람, 이 모든 것들이 이 사람을 딱 이 네 귀퉁이를 막아줘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 사람이 밑에서 다시 설 수 있는 용기, 희망, 어떠한 인내, 끈기, 기쁨, 좌절 이런 것들을 같이 맛보면서 그거를 손잡고 갈 수 있는 사람을 택해야지만 이게 혼자서는 갈 수 없는 상황인 거죠. 너무 버겁죠. 버겁다는 걸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9월생들은 가끔 간혹 산바람도 맞춰줘야 되고 강바람도 맞아줘야 되고 바닷바람도 맞아줘야 됩니다. 어느 날 내가 아니에요. 가끔씩 가족도 있고 금전도 있고 직장도 있고 모든 것이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아니에요. 뭔가 휙 눈이 뭔가가 쉬었을 땐 그땐 내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는 가끔 힐링을 해줘야 되고 스트레스를 해소시켜줘야 되고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다중인격성, 우리 같은 사람이 볼 때는 그래 뭐가 탔구나, 본인이 아니기에 너무 힘들어 이해를 가져.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9월생의 어떠한 현실의 과정을 느끼기에는 이해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생일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한 번쯤은 본인의 어떤 정체성, 그리고 내 사주고 왜, 그리고 어째서, 그리고 어떻게 해야,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만이 그런 거를 좀 듣고 방향성을 잘 고려한 후에 좀 앞으로 헤쳐나가야 되는 그런 계획을 잘 짜고 나가셔야만이 될 것 같습니다. 자, 9월생 버라이어티 하죠. 좀 많이 힘들어요. 그래서 많이 울어도 지치지 않는 눈물이 있다는 게 9월생들입니다. 그리고 고독하고. 근데 할 수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때가 있다고 합니다. 그 때가 늙어서도 사주가 변하지가 않아요. 단지 늙어서도 정말 어떤 귀인을 때에 따라서 만난다면 그 인생이 열린다고 하니까 잘 참고하세요. 자, 그리고 마지막 10월생인데요. 자, 이 10월생은요, 내가 살아가면서 터전의 힘을 가장 많이 받는 생일달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이 10월생들이 가지고 이제 집안의 가족 구성원의 한 부분으로 있을 때 자칫 털을 짖거나 아니면 털을 손을 댄다든지 아니면 어떠한 터에 대한 문외한인 그런 개념으로 막 그런 털을 막 뒤지고 붓고 부시고 동티라고 합니다. 그 동티를 맞을 수 있는 유일한 생일달이 가장 힘을 면역력이 제로인 게 10월달이에요. 그래서 이 10월생들은 털을 잘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털을 들어갈 때는 어느 정도는 이분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살을 많이 맞을 수 있는 범위가 너무 많아서 항상 집을 질 때는 반드시 10월생의 가족 구성원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봐야 되고, 두 번째는 집을 지을 때 자, 이 동티가 누구에게 그리고 이 10월생을 기준으로 발생을 하지 않는지에 대한 여부를 반드시 살펴본 후에 가야만 해요. 그래서 이 10월생들은 자, 나이가 적고 많고를 떠나서 0세 때부터 100세 때까지는 한 번쯤은 뭔가가 잘리든 파이든 부셔지든
깨지든 없어지든 이런 부분이 있어줘야 돼요. 단 여기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라의 녹봉을 받는 자를 제외한 요 부류는, 그래서 10월생들은 참 누군가가 많이 빌어줘야 되고, 그리고 누군가가 많이 불러줘야 되고, 그리고 요 10월생들을 많이 소리를 내줘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요 10월생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는 사람들이 많이 따르되 사람들이 우르륵 하고 나가는 사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돈을 모을 때 이 10월생들이 한꺼번에 들어왔다가 한꺼번에 훅 나가는 이 손재가 많이 발생을 하는 게 또 10월생들이에요. 그래서 요 10월생들을 데리고 있는 부모가 볼 때나 아니면 자식이 본인 당사자가 볼 때는 항상 주의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요 10월생들은 또 이 승승장구할 때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승승장구를 막 합니다. 그래서 들어올 때 막 들어와요. 막 들어오다 보니까 이게 주체가 안 되겠죠. 그 주체가 안 될 때 그때 조심을 하셔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본인들께서 좀 적절히 움직이고 계획성 있게 삶을 좀 탄탄하게 고도를 잡아서 간다면 본인들이 있어서 현명하게 지혜롭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9월생, 10월생들을 위한 이런 사주의 비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고, 다음번에 또 여러분들이 궁금한 사항, 그 베스트 스토리가 있어요. 그 부분을 다시 요약해서 영상 준비해서 올려드릴 테니 그때까지 건강하시고 아무튼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천영입니다. 네, 이번 시간 주제는요. 네. 출생의 비밀. 네. 11월생, 12월생 네네. 준비했습니다. 네. 자, 우리 이제 마지막 생들이 남았습니다. 자, 음력 11월, 12월생 남았는데요. 자, 음력 11월생은 이제 동짓달인 생일이에요. 그래서 11월생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동짓달에 태어난 생일들은 약간 그 기운을 이렇게 머금고 태어나다 보니까 조금은 많이 살펴봐야 되고, 그리고 많이 유독 관심을 가져줘야 되는 생일 중에 하나입니다. 자, 우리 11월생들은 전형적인 자수성가형이에요. 그래서 초년, 중년, 말년을 두고 봤을 때 초년운이 상당히 슬프고 외롭고 적적하다라는 게 있어요. 근데 자, 이 자수성가형 자체가 원래는 모든 분들도 자수성가를 하신 분들이 어렸을 때 되게 우여곡절을 많이 겪고 올라온 팀들이 많이 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11월생들은 중년 이후가 돼서야 이제 안정적인 틀을 갖추고 이제 말년이 돼서는 그때는 내가 어렸을 때 힘든 고비를 겪었던 그 보상을 뒤늦게서나마 받는다라는 게 우리 동짓달 생일이 많이 계신데요. 자, 이 동짓달 생일들은요,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기운을 유달리 남달리 그런 비범한 되게 오묘한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게 특징이다 보니까 부모하고 좀 떨어져 살아하는 게 좋고, 그리고 어떤 부모들은 이런 자식들을 조금은 약간 고3 때까지 아니면 대학생이 딱 됐을 때 군대 가면 이제 좀 약간 자립심, 독립심을 좀 키워줌으로써 좀 나하고 내가 계속 옆에 끼고 가고 싶어도 금지 오겹으로 키우고는 싶대. 이 아이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우리 집안을 위해서는 좀 떨어뜨려야 되는 게 또 11월생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근데 우리 11월생들은요, 사람들한테 상처를 유달리 많이 받는 게 또 11월생들입니다. 외롭게 크다 보니, 그리고 그 공백이 컸던 그 안에 어떤 사람들한테 어떤 애정 결핍, 그리고 어떤 사람들 인정, 어떤 그런 것들을 많이 조금 미흡하게 있었던 사람들이 많이 있으면 있을수록 사람들한테 많이 의지를 하기 마련인데요. 이 동짓달 생들도 사람들한테 분명 상처를 많이 받았을 텐데도 불구하고 사람들한테 뒤통수를 많이 맞아요. 많이 맞는데,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결국 맞고 하다 보면 이게 자기만의 방어벽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면 자기가 원래 나는 소프트한데 이거를 계속 당하고 맞고 하다 보면
결국은 내가 철근 콘크리트까지 변한다는 거죠. 마음이. 그래서 겉과 속이 내 자신은 실질적인 나는 되게 외롭고 힘들어요. 눈물 나는 사주팔자라는 걸 본인 스스로 너무 잘 알고 있겠죠. 하지만 이것을 남한테 티를 절대 내질 않아요. 절대 내질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누가 힘들어요? 본인만 힘든 거예요. 원래 남들이 비춰주는 나, 원래 실질적인 나, 이게 똑같아야 되는데 이 남들에게 비춰지기는 나는 되게 이악물고 강하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마인드가 있고, 그리고 또 내가 너무 그렇게 살아오다 보니까 너무 이렇게 유하고 부드럽고 그러고 싶은데 또 그렇게 되면 자칫 내가 또 넘어질 수 있고 떨어질 수 있고 상처를 받는 게 또 나라는 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방어벽이 더 두텁고 더 강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겠죠. 정말 1월 때부터 12월생 중에 안타깝고 안쓰럽고 되게 불쌍한 그런 생일들도 많지만 유달리 요 11월생들은 그런 것 때문에 조금은 안쓰럽게 느껴지는 그런 생일달이기도 한데 이 11월 달의 특징은 본인이 이루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 딱 정해지면 무슨 일이 있어도 해내는 게 또 이 특징이거든요. 근데 자, 이분들은 살아가다가 역마살이라는 게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다 보니 역마살이 있다 보면 내가 둥지를 어쩔 수 없이 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분명 동쪽에서 살고 있었는데 여기서 정착을 하려고 들어갔더니 어떤 부득이한 장애가 생겨서 또 이제 이쪽으로 옮기게 되죠. 또 이제 이쪽으로 옮기다가 또 부득이한 사주 저쪽으로 또 이쪽으로. 그래서 많은 역마살로 인한 고통에 따라서 내 둥지를 찾게 되는 그 해가 뒤늦게 내가 안정을 찾게 되는 그런 또 생일달 중에 하나인데요. 자, 이분들은요, 외롭다고 일찍 결혼하면 안 돼요. 외롭다고 일찍 결혼을 하면 다시 돌아올 수 있고, 그리고 너무 외롭다 그래서 너무 의지를 하게 되면 이분들의 또 성향상 또 한 번 믿게 되면은 그냥 계산을 하지 않고 훅 하고 다 빠져버리기 때문에 그로 인한 상처가 또 배가가 되고 커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결혼을 늦게 하면 할수록 이분들은 잘 살게 되는 게 특징입니다. 자, 이 11월생 분들은 논리적이기도 하고 이해 타산을 돕기 위한 그런 또 어떤 성향을 또 가지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장사를 하되 되게 어떤 막 술장사, 물장사. 자, 물장사도 밤에 파는 물 아니고 낮에 파는 물은 괜찮은데 어떤 사람을 상대하는 데 있어서 이 사람들도 넌덜머리가 났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장사를 하기는 하되 어떤 사람들하고의 크나큰 어떠한 마찰이 되지 않는 장사면은 더더욱 좋은 것들이 또 이분들한테 있고요. 그리고 술장사는 웬만하면 안 하시는 것을 추천해요. 그리고 이분들 같은 경우가 결국은 얼굴을 팔아야 되는데 본인들 자체가 얼굴을 파는 것이 내 스스로가 너무 힘들어서 지겨워서 넌덜머리 나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은 컨트롤하고 또 그 부분에 있어서 나는 어쩔 수 없이 그런 사주를 타고났구나 말하게 한다면 이것이 바뀌진 않겠지가 아니라 바뀌지만 거기서 슬기롭고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을 모색해서 거기에 따른 내 삶을 찾고 건강한 라이프, 현명한 라이프를 가는 것이 가장 이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결국은 돈을 많은 그런 부유한 생일달로 될 수 있고 또 결국은 나중에 노후에는 잘 살 수 있고 그리고 또 본인이 어떤 책임감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한 번 맺은 책임은 끝까지 어떻게 해서든 가지고 가고자 하는 그런 또 전형적인 또 가부장적인 그런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결혼을 하게 됐을 때 뒤늦게 하는 것을 추천하고 너무 어린 나이에 결혼을 해서 가는 것은 별로 추천해주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왜냐면 또 요즘은 근데 너무 젊은 나이 때 결혼을 하라 그래도 안 하더라고요. 너무 사는 게 막막하고 급급하고 또 애 키우는 거 돈 많이 들어가고 하니까 안 하더라고요. 근데 솔직히 저는 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아무튼 잘 컨트롤 하셔서 대처, 방안 그리고 어떠한 예방
그리고 어떠한 각오, 다짐 이런 것들을 분별력 있게 이런 것들을 조화롭게 하심으로써 개묘년에 더욱더 승승장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12월생을 가볼 텐데요. 자, 12월생은 조금 더뎌요. 더딘다는 건 어떠한 성장 발달되는 그 속도가 남들보다 막 민첩하지 않고 활발하긴 하되 조금 똑같은 길을 가더라도 좀 더뎌요. 근데 정직하죠. 하지만 겁은 많아요. 하지만 진실하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은 이들을 신뢰를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거짓말을 할 때 얼굴에 티가 확 나는 사람 있잖아요. 거짓말을 할 때 아주 싹 정말 포커페이스를 할 좀 아주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 이분들은 거짓말을 잘 못해요. 아마 거짓말을 하면 아마 동공이 막 흔들린다든지 아니면 막 심장이 튀어나올 것 같은 이런 소리가 들릴 거예요. 자, 근데 이분이 단점은 또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이렇게 가요. 이제 너무 우유부단한 성격 탓에 그런 탓에 결국은 이들을 많이 좋아하지만 내 자신이 버겁죠. 내 자신이 나를 생각할 때 어떠한 목표를 꿈꾸게 될 때도 늦어요. 어떤 다른 사람은 나는 목표를 딱 정해서 난 이렇게 갈 거야 라고 할 때 이 사람은 나한테 뭔가가 좋기는 한데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근데 이걸 하자니 이게 걸리고 저걸 하자니 저걸 걸려. 자, 그러면은 이제 딱 아싸라게 그냥 경청을 해서 딱 잘라서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빨리 해야 되는데 듣긴 또 들어요. 듣긴 또 듣는데 본인이 혼자 생각하고 결정하고 또 거기에 있어서 또 몇 날 며칠을 또 고민 이래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딘 편이 있다라 그래요. 그래서 발전되는 속도도 느리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건 아무래도 진실, 신뢰, 그리고 어느 정직, 그래도 여기에서 성실하고 착실함만 만약에 더한다고 한다면 또 거기에 직군이 공무원이다 라고 한다면 정말 이 12월생을 가진 남편을 둔 여자들은 너무 좋겠죠. 왜냐면 아침에 나갔다가 일하고 월급 받으면 따박따박 월급 줘. 사건 사고 안 일으켜. 말썽 안 일으켜. 말 잘 들어. 이분들은 또 되게 단순해요. 복잡한 사람들이 아니다 보니까 그냥 설명하고 이렇게 되게 평화롭게 그리고 되게 소프트하게 얘기를 하면 잘 들어요. 아주 굉장히 어떻게 하면 정말 컨트롤하기 쉬운 생일달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자, 이 분들은요. 그런데 귀가 조금 얇아요. 귀가 얇아서 사기를 맞기 딱 좋겠죠. 그래서 사기를 맞기 딱 좋기 때문에 자, 이분들은 어떠한 롤 모델이 있다면 멘토를 일찍 옆에 끼고 가는 것이 가장 좋아요. 어떠한 재산을 탕진을 할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왜? 갑자기 옆에 절친이 아니면 내가 정말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 어떤 샤바샤바샤바샤바 악마의 유혹을 막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그리고 내가 또 믿고 가는 사람이 저런 얘기를 하는데 뭐 그게 뭐 더할 나위 없이 뭘 돌다리로 두개 봐? 아니죠. 그냥 싹 맡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내가 몇십 년 동안 가지고 갔던 재산을 몽땅 잃을 수도 있는 게 또 12월생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이분들은 되게 유리알같이 맑아요. 깨끗하고 순수한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이성의 눈도 빨리 띄게 되겠죠. 왜냐하면 내가 뭐 똑같은 길을 계속 걸어가고 있는데 거기에 아리따운 여자가 나타나서 이 길을 걸어갈 때는 이렇게 걸어가야 되고 막 살랑살랑하는 그런 미소와 또 그런 몸짓과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확 빠져요. 확 빠져버려서 눈에 콩깍지가 신 것처럼. 그래서 뵈는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은 이성의 눈이 일찍 띄어서 결국은 또 여자한테 이성한테 후드려 맞고 한 번 돌아오고 두 번 돌아올 수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신앙에 빠지면 한도 끝도 없이 빠져버려요. 그래서 이분들을 옆에서 잘 컨트롤을 해줘야 되는 그런 조심성을 가져야 될 필요가 당연히 있고 그 다음에 이분들은 옆에서 경청을 하되 본인은 경청을 하되 이 경청을 하는 자기 자신도 어떤 결정을 내릴지 모르기 때문에 멘토를 정확히 옆에다 세워줄 필요성은 있어요. 만약 이렇게만 잘 된다면 크게 성장을 할 수 있는 것도 12월 생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분들 같은 경우는 40대 중반엔 어떠한 큰
뭐 대수술, 아픔, 그리고 생각지도 못했었던 그런 어떤 질병, 아니면 큰 사고, 어떤 병고, 이런 것들이 한 번쯤은 한 번은 넘어졌다, 일어서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게 사업의 돈으로 맞아서 넘어지든, 아니면 사고로 아파서 넘어지든, 아니면 몸에 큰 수술이 난 넘어져서 일어서든, 한 번은 그런 것들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라는 게 있기 때문에, 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분들을 정확히 좀 전문가에게 물어보고 컨트롤 해줘야 될 필요성도 있고, 그리고 아까 재산 탕진을 할 수 있기에 여기에 재산 탕진을 하게 되면 분명히 따라가는 건 관제입니다. 관제. 이 관제가 12월생 분들에는 꼭 유난히 잊을만 하면 들어오고, 잊을만,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옆에서 보호해주고 컨트롤해만 준다면, 자, 이분들은 결국 누군가를 배신하고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올곧게 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올곧게 가되 옆에서 도움을 줄 수 있고, 정확한 멘토, 그리고 올바른 사람을 옆에 좌청룡 우베코에 해준다면은 정말 크게 성장하는 생일달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마지막 11월, 12월생까지 마무리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다음 영상 때는요, 우리 그때 개묘년에 띠별로 우리 릴레이 했었잖아요. 그거 마지막으로 이제 남은 띠별 정리해서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건강한 하루 되시고, 요즘에 날씨가 춥네요. 옷 따뜻하게 입고 다니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구독과 좋아요 잘 부탁드려요.